안녕하세요. 정원알림장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은 식재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롭게 구성한 남양 화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단은 가로로는 4.8m, 세로로는 1.2m 정도 되는 아주 기다란 화단인데요. 남양 화단이라서 제가 이번에 양지식물, 즉 해가 하루에 6시간 이상 되는 곳에 잘 자라는 식물들로 좀 새롭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두 좀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하는 식물들이라서 흙을 마사와 모래를 많이 섞어서 좀 다시 만들어 주었고요. 총 24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데 2개씩, 3개씩, 4개씩 짝을 지어서 그룹핑을 해서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화단은 도면으로 그려놔서 계절마다 피는 식물들이랑 식물의 이름들을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화단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최종적으로 키가 크는 친구들은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키가 많이 커봤자 40cm, 50cm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롭게 심어놓은 주름미역쥐 솔리다고 파이어웍스라는 식물을 심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은 굉장히 작은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20cm 이상 또는 150cm 정도까지 크는 친구라서 뒤쪽에 배치를 해줬고, 이 앞쪽에 알리움 서머뷰티 같은 친구들은 꽃이 나더라도 30에서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라서 앞쪽에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2년, 3년, 4년 지나더라도 서로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크는지 확인을 하시고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화단이 좀 1년 내내 균형감 있게 개화하는 식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는 꽃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저의 화단도 좀 여름에 치중이 되어 있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좀 계속 꾸준히 개화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섞어서 심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나는 친구들, 여름에 나는 친구들, 가을에 나는 친구들 이렇게 좀 균형감이 있게 화단을 구성하는 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좀 각자의 계절별로 개화를 하는 친구들을 좀 균형감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봄부터 개화하는 식물들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화단에서 제일 먼저 피는 친구들은 구근입니다. 근데 구근은 아무래도 제가 11월 달에 다른 영상에서 아예 지금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년생 쑥군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남양화단에서 제일 먼저 피는 친구는 바로 저 설강 바람꽃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재개화를 해줬는데요. 조금 몸집이 커지고 조건이 잘 맞으면 가을에도 재개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이 화단에서는 4월달이 제일 먼저 개화해주는 야생화입니다. 이 친구와 더불어서 이 위에 서부해당화가 있는데, 서부해당화가 꽃이 필 때쯤 이 설강 바람꽃이 같이 피어주기 때문에 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 설강 바람꽃이 핀 다음에 피는 것이 바로 이 스쿤사로비아 카라도나입니다. 이 스쿤사로비아는 봄에 층층이 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 꿀벌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다 전지를 해놔서 작아 보이지만 봄에는 꽃까지 달리면 굉장히 쿨락을 이루면서 아름답기 때문에 이 친구와 함께 이번에 네페타를 같이 심어주었습니다. 이 스쿤사루비아랑 이 네페타는 생육 조건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꽃의 모양이 좀 달라요. 스쿤사루비아는 꽃이 굉장히 올곧고 이 친구는 좀 자잘한 종 모양 꽃이 나서 러시안 세이지 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종류는 네페타 중에서도 워커스 로우라는 친구고 조금 키가 작은
우측에 촉하는 네프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계속 전지를 해주면 가을까지도 지금 개화를 해준다고 해요. 저 앞쪽에 보면은 지금 꽃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올해는 뿌리를 좀 잘 내리라고 지금 꾸준히 전지를 해주느라 꽃이 안 달려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가을까지 개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개화하고 나면은 제 뒤에 이렇게 덩치가 큰 밥티시아가 개화를 합니다. 밥티시아는 굉장히 몸집이 큰 식물인데 이 친구는 진짜 제 주먹만한 꽃을 내거든요. 처음에는 머리를 딴 것처럼 이렇게 꽃을 내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주 깊은 보라색의 꽃을 냅니다. 그리고 호박불벌들이 정말 좋아하는 꽃이라서 이 친구가 피고 나면은 저희 정원에 호박불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는 새로 지금 도전해보는 것이 봄꽃 중에 무늬대극입니다. 제가 사실은 유포비아라는 식물을 굉장히 좀 찾고 있었는데 무늬대극이라는 이 식물을 보고 유포비아랑 굉장히 비슷한데 사진상으로는 유포비아 아스콧 레인보우랑 똑같습니다. 근데 무늬대극은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 베란다 활동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키워보고 만약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서도 월동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정원에서 키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정말 예쁜 꽃이 납니다. 아주 초록색의 잎을 가진 그리고 가운데는 새빨간 꼭 마티니 짱 같이 생긴 꽃이 나는데요. 정말 매력 있어서 이번 봄에 제가 지금 하얀 수선화들을 많이 사놔놨는데 이것과 같이 배치를 해서 봄에 즐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봄꽃이 있는 와중에 상록사초들이 있는데요. 이 화단에 지금 상록사초가 감둥사초와 그리고 세슬레리아 어텀날리스입니다. 감동사초는 카레스 종류라서 겨울을 아주 잘 나요. 왜냐면 겨울에 눈이 와도 카레스 종류들은 습을 잘 견디기 때문에 매년 품을 잘 키우는데 이 세슬리아 업터날리스 같은 경우에는 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아주 뜨거운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키우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사초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정말 그 청량한 연두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원에 있으면 좀 더 산뜻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하얀 이삭을 내는 친구라서 이 하얀 이삭이 굉장히 독특하고 잘 없는 이삭인 것 같아요. 감동사초랑 또 완전 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라서 제가 좀 키우기는 좀 까다롭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해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6월 달에 스타치스가 핍니다. 스타치스 로제아는 제가 키워보고 싶었던 이유가 아우돌프 동면에 굉장히 출현을 많이 하는 자연주의 식재예요. 그리고 키가 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50cm 정도밖에 크지 않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이파리를 보시면 이파리는 굉장히 풍성한데 꽃대는 굉장히 고든 친구고 아주 분홍빛의 예쁜 꽃을 냅니다. 이제 여름에 개화하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화단의 여름의 주역들은 단연 에키네시아들입니다. 이 화단의 에키네시아들은 총 3종류가 있는데요. 에키네시아 샤이앤스피릿과 할리다 그리고 로키 마운튼입니다. 에키네시아 샤이앤스피릿은 조금 주황빛이 도는 그런 에키네시아인데요.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 이 중앙 부분에 로키 마운튼과 팔리다를 식재를 했습니다. 팔리다와 로키 마운튼은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한 식물이에요. 꽃 색감과 이파리의 얇기 정도도 굉장히 비슷해요. 단 팔리다는 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를 해줬고 로키 마운튼은 팔리다보다는 좀 키가 작기 때문에 앞쪽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 하나가 있는 게 팔리다는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이파리들이 꽃잎파들이 모두 축 처지는 특징이 있고 로키 마운튼은 꽃잎파리가 약간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두 종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내년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뒤로는 리아트리스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리아트리스는 6월 말쯤 또 7월 초쯤에 아주 예쁜 핑크색 꽃을 화려하게 펴냅니다. 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꽃인데요. 이 꽃이 지고 나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서 겨울까지도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또 내서성도 좋고
네, 습성도 좋아서 대한민국의 장마를 잘 견디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에키네시아가 이 여름 화단의 주역들이고 그와 함께 러시안 세이지가 있고 러시안 세이지가 조금 오래 힘들어해서 제가 흙을 만들어줄 때 마사를 많이 섞어줘서 배수가 잘 되게 도와줬고요. 여름에 피는 새로운 식물들이 알리움 썸머 뷰티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빛이 도는 토플 테라코타입니다. 알리움 썸머 뷰티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여름에, 한여름에 예쁘게 핀다 해서 썸머 뷰티인데요. 보통의 알리움들은 4월에서 5월, 6월 정도 이때쯤에 피는데 이 친구는 한여름에 7월 달에 피는 그런 알리움입니다. 꽃은 부축꽃과 굉장히 흡사하고 색감은 약간 연한 보라색에 핑크색이 섞인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이 테라코타 토플은 테라코타라는 뜻이 이제 구운 흙이라는 뜻인데 완전한 노란빛은 아니고 약간은 주황색 또 약간은 황금색이 섞인 그런 토플입니다. 이 토플은 사실 굉장히 흔한 야생화이지만 이 친구는 조금 신기하게 잎이 약간 은엽이 지는 그런 색감이에요. 저의 그 화단의 양쪽에 지금 층꽃을 식재해 놨는데 층꽃 스탈링 실버라는 종입니다. 스탈링 실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파리가 약간 은엽이 지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 식물들과 좀 상충이 되게 이 토플도 은엽이 지는 이파리를 갖고 있어서 가운데에 식재해 놨을 때 매력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이 앞쪽에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늦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버베나 하스타타가 올라옵니다. 버베나 하스타타는 버들마편초라는 식물과 친척 관계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냉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겨울에 굉장히 강인하게 서 있는 또 겨울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이 모습을 유지한 채로 정원에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또 늦여름에 피는 친구가 에키노스입니다. 절구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덤, 오렌지 제녹스 를 이번에 새로 드렸습니다. 이 세덤은 너무 매력 있는 게 줄기가 굉장히 진한 와인 색감이에요. 버건디 색감의 줄기를 가지고 있고 꽃은 오렌지 색감입니다. 제가 기존의 정원에서 세덤 어텀파이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완전히 색감이 달라서 지금 무늬대극도 약간의 붉은 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심재를 해 두었는데 둘이 같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늦 여름에 그라스 중에 수쿠령이 올라옵니다. 수쿠령 하멜론이라는 종을 이번에 식재를 해 주었는데 하멜론은 수쿠령 중에서도 조금 외성인 친구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작은 화단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수쿠령을 키우시고 싶다 하시면 하멜론을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멜론은 빛에 반사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그라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강 바람꽃과 나란히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저 설강 바람꽃이 조금 더 많이 개화를 해준다면 둘이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화단에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들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 화단을 구성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을 꽃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아스타 종류들을 드렸고요. 아스타 중에서도 리틀 칼로라는 조금 외성인 친구로 제가 심어주었습니다. 리틀 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몽우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전정을 계속 해줘도 한 10월 달부터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연한 보라색 꽃을 내는 친구라서 저의 기존의 화단에는 없는 색감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아스타와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솔리다고라는 주름미역지라는 꽃을 드렸습니다. 이 주름미역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작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키가 클 거기 때문에 한 포기씩만 양쪽에 뒤쪽으로 식재를 해주었고요. 아주 밝은 빛에 노란색 꽃을 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 모습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리나고 파이어웍스와 함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을 식물인 층꽃 스탈링 실버가 있고요. 은엽의 잎과 그리고 아주 예쁜 보라색 꽃이 이렇게 층층이 올라와 있는 저 층꽃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틀리아를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부틀리아는 기존에 있던
식물인데 원래 심었던 곳에서 주변의 식물들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이번에 남양 화단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고요. 올해는 꽃을 못 내지만 이 친구는 영어로 버터플라이 부시라고 할 정도로 나비들이 정말 사랑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꾸준히 곤충을 정원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식물이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부시와 함께 그 다음에 친꽃을 같이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가을꽃이 조금 생소하지만 수키사 프란텐시스라는 이 식물도 아울돌프 도면에서 제가 종종 보았던 식물이라 그린팜 너서리를 직접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 꽃을 보고 너무 매력이 있어서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이 친구도 가을에 피는 까만 아주 연한 보라색을 띠는 꽃이에요. 그래서 팔리다가 지고 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팔리다 옆에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자, 가을은 그리고 그라스의 계절이죠. 그라스는 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브라치트리차 새뿔, 칼라마그로티스 브라치트라 새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블리스가 있습니다. 스트로블리스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식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안개 같은 꽃이 바람이 흩날리는 매력인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아웃돌프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라스인데 이번에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정원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심사숙고한 화단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 양지 화단이 있으시고 뭐 특정 계절에 피는 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면으로 잘 정리해 뒀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니까 그라스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